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임차인인 저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할 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 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표결할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에 전세 10억짜리 집에 자신은 들어가 사는 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4제곱미터 4평입니다. 이 최저 기준의 삶, 쪽방,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4평짜리 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 그리고 침실이 분리되지 않는 방, 팔을 뻗으면 양팔이 벽에 닿는 방에서 1층엔 책상, 2층엔 침대인 벙커 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고시원. 여름 겨울에는 너무 춥고 더워서 방에서는 잠만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생활해야 하는 옥탑방.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아서 독한 락스로 벽지에 핀 곰팡이를 1년에 한두 번씩 닦아내야 하는 반지하방.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걱정되신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지난 4일 8.4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달리 이번엔 한층 강화된 종부세 정책과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포함된 부동산 정책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며 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소위 부동산 부자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1년간 바뀌지 않았던 임대차법까지 개정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정책 발표와 법안 통과가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방법이 되길 바라봅니다. 집값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이 말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임을 숨기고 본회의장에서 임차인 코스프레를 하며 연설을 했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인데요. 집값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이분은 현직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개념도 이해도 전혀 없는 분인데요.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의 이 신박한 논리는 이은재 통합당 전 의원의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만 구매해야 하냐는 질문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파급되고 소득 양극화, 경제 불균형,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까지 파괴하는 상황을 정책으로 막겠다는 건데요. 윤희숙 의원님,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냥 침묵하고 계십시오. 박사까지 받은 분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데요.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잘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뭘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공부를 좀 하고 그 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전세제도 소멸 주장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길인 것은 다 보이지만 먼 훗날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분의 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말도 왜 이렇게 베베 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자신이 좀 더 나아 보일까 싶어서 저러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소통의 기본은 알기 쉬운 설명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알기 쉽게 잘 설명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분은 많이 배우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5분 발언을 검토했지만 당내 다른 의원들과 발언 기회를 안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은 1%의 국민의 돈을 거두며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국민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언급한 건데요. 그는 민주당의 이런 입장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프로바이더, 즉 공급자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지난 30일 본회의 연설에 대해 국민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데 누군가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기다린 것 같다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통합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입법 독재, 하명 입법 등의 용어를 일철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며 계속 밖에서 직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로 서울개발원 KDI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실 경제와 너무 동떨어진 이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의 입장에서 다주택자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요. 대한민국 99%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걱정은 특별히 안 하셔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분도 결국 이해 충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헛똑똑이겠죠. 오랜만에 사용해보는 단어네요. 헛똑똑이.